평생을 열심히 일해 모아둔 돈이 이제는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당신,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준비한 이 돈으로 과연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금융 전문가가 추천한 상품인데 정말 믿어도 될까?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실패담은 불안감을 키우죠. 믿었던 은행에서 소개한 금융 상품이 큰 손해를 봤다더라. 보험사 추천 상품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수익률이 형편없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사실 금융 전문가나 은행 직원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진실과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 노후 자산 파산 막는 유일한 방법. 50대, 60대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퇴직금,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에 담긴 자산들이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말이에요.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금융기관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과 노후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게 풀어보죠. 1. 은행이 추천한 상품, 손해를 부른 사례. 먼저 제 지인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56세에 퇴직한 김 씨는 은행 직원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원금도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원금을 회복하기는커녕 관리비와 수수료로 인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성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실적을 채우는 것이지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 씨의 사례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꼭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2. 안전한 연금 상품에 의존하다가 후회한 사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 부부는 50대 초반에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니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예상되는 생활비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했죠. 문제는 금융기관이 안전이라는 단어로 고객을 안심시키지만 그 안전 뒤에 숨겨진 낮은 수익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중요한 자산을 묶어두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 상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증권사 추천대로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사례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이 씨입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그는 증권사의 투자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받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듯 했지만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펀드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결국 원금의 30%를 잃었습니다. 증권사 컨설턴트들은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객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수익률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투자할 때는 철저히 본인의 재정 상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조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산을 분산하라. 한 가지 금융상품에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금, 연금, 투자 자산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세요.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2. 스스로 공부하라.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세요. 상품의 구조, 리스크,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인터넷이나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재테크 지식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긴급 자금을 준비하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을 따로 준비하세요. 이것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전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노후 자산 전문가도 속는다면 이제는 스스로 지킬 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기대는 것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조차 속는 금융상품의 세계에서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통찰력을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노후 자산 관리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1. 금융기관은 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가? 먼저 금융기관의 구조부터 짚어봅시다. 은행 직원, 보험사 설계사, 증권사의 컨설턴트가 당신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물론 그들 중 일부는 선의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실적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합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목적은 고객의 자산 증식보다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한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58세의 김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퇴직금 2억 원을 은행 직원이 추천한 안전한 연금형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물가 상승과 생활비를 감안했을 때 이 상품으로는 도저히 노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문제는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의 한계를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설명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금융기관은 고객의 장기적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2.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자산의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라. 우리는 종종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실수를 합니다. 은행 상품, 보험, 펀드 등 하나의 옵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노후 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약간의 수익성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자산의 30%, 안정적인 배당주나 ETF의 20%,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금이나 부동산의 20% 등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한 가지 상품에 올인했다가 후회하는 대신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은 이럴 때 유효합니다. 이 금융상품의 진짜 비용을 따져보라. 금융상품의 광고나 설명서를 보면 정말 매력적인 조건들이 쏟아집니다. 수익률 5%, 원금 보장, 고객 맞춤형 설계 같은 문구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상품의 수수료와 관리비, 심지어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페널티까지 감안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박 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그는 50대 초반의 보험사 설계사가 추천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의 수익이 나지 않자 해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큰 페널티를 물어야 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처음 계약할 때 설명했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숨겨진 비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 긴급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라. 긴급 자금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변화는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비해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모든 자산을 투자에 몰아넣은 이 씨는 펀드가 급락했을 때 긴급 자금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국 원치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은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긴급 자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이 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시장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문가가 말하는 올바른 노후 자산 관리법. 결론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산 배분, 위험 관리, 그리고 긴급 상황 대비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 다양한 자산군에 자산을 나누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세요. 안정적인 배당주나 ETF, 실물 자산에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 구조와 비용 이해하기. 상품에 감춰진 수수료와 비용, 장단기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세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기르세요. 긴급 자금 준비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마련하세요.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안정장치입니다.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의 말만 믿고 따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직접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은퇴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